이번 영상은 음, 행렬 리군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심플렉틱군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그 리얼 심플렉틱군이라고 해서 실수 위에서 다뤄지는 군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해서 유니터리 군하고 합쳐진 컴팩트 심플렉틱 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내용은 재밌더라고요. 이게 과연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심플렉틱 군이 이제 사원수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사원수가 또 이 회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요즘 많이 뜨는 게 사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원수가 예전에는 이런 벡터의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이 사원수가 상당히 유용했었는데 이제 좀 인기가 시들었다가 요즘 회전에 관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해서 사원수가 요즘 다시 이제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것은 크게 관심은 없고, 이게 물리학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물리학의 이해를 깊이 있게 도와주느냐, 전 요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너무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리얼 심플렉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EN이잖아요. EN하고 R, 즉 EN by EN 매트릭스라는 것이고요. 실수를 갖다가 그 요소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리얼 심플렉틱 그룹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심플렉틱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안티 시메트릭, 스큐 시메트릭, 제가 본 책에서는 이제 스큐 시메트릭, 또는 이제 많은 책에서도 이제 스큐 시메트릭과 안티 시메트릭을 같이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한글로 되도록이면 번역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좀 영어식 표현도 함께 섞어서 쓰는 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시메트릭 또는 스큐시메트릭 해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심플렉틱군 에서 다뤄지는 일종의 내적과 같은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내적, 표준적인 내적에 대한 정의는 이제 내적이라는 이름을 좀 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적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내적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우리가 그 내적이라는 것이 바이리니어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리니어 폼 형태의 W가 아니고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XY, 요것에 대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라고 이제 저는 여기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XY 갖다가, 소문자 오메가죠. 오메가 XY를 갖다 정의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스큐시메트릭이죠. 안티시메트릭. 그 안티시메트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퀘시메트릭이면은 위치를 바꾸면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원래 시메트릭 하면은 WXY, 오메가 XY는 오메가 YX가 돼야 될 텐데, 안티 또는 스퀘시메트릭을 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여기 정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걸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인데요. 대문자 오메가를 이제 행렬을 갖다 하나 정의를 하는데, 여기 1, 0, 1,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은 아니고, 이거 뭘로 할까요? 반대각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1n, 마이너스 1n, 마이너스 1n, 이렇게 올라간 형태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1n이라고 제가 써놨죠. 마이너스 1n이고요. n by n, 여기서 또 0은 이제 n by n 0이겠죠. 이런 식으로 2n by 2n의 오메가 행렬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오메가는 그렇죠. 여기 보면 좀 이런 성질을 갖는데,
왜냐면 오메가는 열 벡터가 오소노멀한 거잖아요. 오소노멀한 거. 오소노멀하니까 오메가는 저기 OEN 그룹에 속하겠죠. 예. 이제 오소 고달하니까요. 예. 이게 다 실수고 그래서 그러면 요런 식 오소고달한 특징이 이거겠죠. 오메가의 인버스는 오메가 T라고 하겠죠. 트랜스포즈.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심플렉트군의 정의가 이 변호표에서 오메가가 보존되는 보존되는 행렬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오메가 내적 보존되듯이 유니터리는 내적이 보존되는데 심플렉트군은 오메가가 보존되는 행렬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x, y라고 하는 것은 변수 실수가 아니고 r, en에 속하는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즉 오메가 ax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x, 오메가 ax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x에서 atr, 이거 갖다 이제 줄 옮기게 되면 tr 얼마지죠? atr 오메가 ay.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메가 x, y로 보존돼야 되죠. 그래서 x, 오메가 y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게 되니까 ATR 오메가 A는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요거 갖다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변형을 해봤는데요. 요거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고 이제 변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쓰거나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이제 뭐 제가 관계를 썼지만은 아까 했었던 오메가 인버스는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 관계 이용해서 이제 변형한 겁니다. 뭐 해서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교재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아마 교재 나왔던 건 요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요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A가 오소고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오소고날인데 속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GATRG는 마이너스 A 인버스가 됐잖아요. 즉 A 또는 A 인버스는 GATRG 마이너스. 근데 이걸 갖다가 잘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밑에 ATR을 갖다가 ATR은 그냥 A의 인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소고나라는 것은 트랜스포즈가 이제 인버스랑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이 ONK 같은 경우 제너럴라이즈 오소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G로 닮은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GH 인버스 닮은 변화를 한 것에 인버스다 이거죠. 닮은 변화에서 인버스랑 같다. 이런 식으로 또는 반대로 A 인버스는 이게 같은 걸로 해서 GH 인버스 A를 G 닮은 변화를 한 것에 대한 트랜스포즈랑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하나 볼 것은 이제 디터미넌트 오메가의 디터미넌트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디터미넌트 오메가 마이너스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오메가 인버스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요것은 이제 이게 오메가가 2n by 2m이니까 마이너스 1의 2n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디터미넌트 오메가가 되고요. 디터미넌트 오메가 분의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디터미넌트 오메가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다. G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했듯이 오메가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관계식들이 있는데 요것을 갖다 ATR은 해서 요거 오메가 A 오메가 인버스다. ATR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A 인버스는 오메가 A 오메가 인버스의 TR이다. 트랜스포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 인버스는 마이너스 오메가는 오메가 TR. 해서 요것도 이거는 이제 오메가가 오소고날 하니까요. 오소고날
오늘 하니까 이런 성질이 있고요. 오메가 인버스는 오메가 T라는 성질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메가 그 배열의 특징에 의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TR이 마이너스 오메가 같은 거죠. 아까 보였던 성질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요. 행렬식 디터미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A 인버스는 오메가 A 인버스 TR. 주도 참 그 개념을 하면 요게 식을 차라리 훨씬 떠올리기 쉽잖아요. 저는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 식을 갖다가 중심을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디터미넌트가 A분의 요거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터미넌트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나온 책에서는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실제로는, SPN의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디터미넌트는 1이다. 마이너스 1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쓰냐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거밖에, 식에서는 계산은 이거밖에 안 나는데, 1밖에 안 나는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심플렉틱구는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컴팩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심플렉틱군이라고 해서, SPEN, 요소가 이제 복소수를 확장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행렬을 갖다가 이제 그 복소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내적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바뀌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복소수에 있는 정의를 갖다가, 정의를 그대로 실수에서 갖다 쓰는 것이 되면 바뀌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실수를 먼저 배우니까는 꼭 내적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복소수가 원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실수를 먼저 하고 복소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인식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컴플렉스 심플렉티콘도 우리가 이제 실수를 먼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그런 건 아니고 컴플렉스 심플렉티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얼에 있는 그 정의를 갖다 그대로 그냥 갖다가 확장만 그대로 그냥 거기에다 그냥 실수 자리에 그냥 목소수까지 쓰면 되는 식으로 됩니다. 오메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메가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똑같이 됩니다. 단지 이제 복소수가 된 것 뿐이죠. 또 오메가도 그대로 여기 행렬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되고요. 그다음에 리얼 심플렉틱 그룹은 컴플렉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A는 ASPN C에 들어가게 되면 디터미넌트 A는 C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분명한 이유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디터미넌트 A는 1이다 여기 해당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설명 하나 빼뜨렸습니다. 정의할 때 이제 오메가를 갖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 보존량 오메가 정의를 갖다 처음에 이제 식으로 이제 벡터에 있는 인자로만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오메가를 갖다 정의하면서 제가 이걸 빼뜨려 갖고 한 번 더 설명해서 오메가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x의 오메가 y의 내적이다. 표준적이 여기서는 리얼에서의 스탠다드 표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y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메가 y로 간다. 요거 다 설명을 제가 빠뜨려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거는 이제 심플렉틱으로 갈 때 이제 제2의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적인 내적을 갖다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다. 요거를 이런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컴플렉스로 갈 때 컴플렉스 심플렉틱 군에서 역시 오메가는 그대로 여기서 바뀌지 않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안 썼었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그냥 똑같이 오메가 G W는
이거는 이제 복소수이긴 한데, 제가 이걸 왜 쓰냐면은, 복소수로 쓰게 되면은, 마치 이런 표기가, 리얼이 아니라 이제 복소수의 정의처럼, 복소수 위에서의 표준 정의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썼는데요. 이거 다 리얼에서의 표준적인 정의라고 가정을 하면, 역시, G, 오메가, W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에서 이건 이제 리얼에서의 표준적인 복수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컴플렉스 심플렉틱 군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심플렉틱 군보다는 이제 컴플렉스로 확장을 했을 때 이거 갖다가 이제 컴팩트 심플렉티 그룹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갖다가 SPN이라고 썼는데 EN이 아니라 그냥 N으로 썼죠. 예.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 한글판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유니터리 심플렉틱 그룹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유니터리 심플렉틱 그룹 USP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USPEN. 예. 그래서 유니터리 하면서 SPEN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유니터리니까 당연히 컴플렉스가 있죠. 컴플렉스. 예. 그래서 C로 쓰기 때문에 C 이런 그래서 C는 당연한 거라서 유니터리 무조건 C니까요.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 SPN으로 쓰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저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USPE는 U가 들어가서 이것이 유니터리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렉티콘, 유니터리한 심플렉티콘이다. 딱 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서 기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컴팩트 심플렉틱 그룹 SPN에서 이제 정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SPN C이면서 UEN에 들어가는. 그래서 유니터리는 아까 생각할 때 오메가 같은 거 할 때 오메가 정의 갖다 하고 했을 때 U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서의 복소수 위에서의 표준적인 내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에서 오메가 기호는 이제 실수에서의 표준적인 오메가 요 기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바꿔주기 위해서 유니터리 하면서 SP인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를 갖다가 좀 다르게 복소수에서의 정의를 갖다 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는 이제 J라는 걸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컴팩트 심플렉틱 그룹이 아니라 컴플렉스 심플렉틱 그룹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실 뭐 오메가를 갖다가 J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실수에 있는 리얼 심플렉틱 그룹에 있는 정의로 확장해도 문제가 없지만 컴팩트 심플렉틱 그룹은 유니터리랑 같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제 복소수의 표준적 내적 정의로 오메가를 정의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보존량이 성질이 내적도 보존해야 되겠죠. 유니터리 하니까 당연히 내적값이 보존되는 게 유니터리 행렬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니터리 행렬 뭐 SPEN은 뭐가 되냐? 오메가 값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 값이. 그래서 오메가 값이 보존되는 우리가 심플렉틱 그룹의 특징이 오메가 값이 보존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오메가 값이 보존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메가 GW 갖다 복소수 위에서 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기. 그래서 컨주게이트 리니어 매핑인 J를 정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주게이트 리니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J에서 알파 X다 그러면은 알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컨주게이트 복소수의 공액 복소수 할 때, 켤레 복소수 할 때 스타를 쓰기도 하고 요걸 쓰기도 하는데 뭐 제 교재에서는 또 이제 여기다 바로 갖다 쓰기도 해서 두 개를 갖다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발을 썼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때 봐서 이것이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바 X로 나온다. 이게 컨주게이트 리니어거든요. 컨주게이트 리니어 J로 갖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데 J가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합니다. 이런 성질 갖고 있어요. 컨주게이트 하다는 것인데
J 알파 베타 여기 뭐냐면은 알파는 N N개 알파는 이런 식인 거죠. X1 X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파1으로 하겠습니다. 알파1, 알파2에서 쭉쭉해서 알파 n까지 n개가 있는 거고요. 베타도 베타1, 베타2 해서 베타 n까지 있는. 그래서 총 2n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복소수죠. 이거 JH 이걸 알파 베타 이걸 갖다 하나의 G라고 할 수 있고, 벡터 G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그래야지 왜냐면 표준 정의에서 여기가 이제 공액이 돼서 켤레가 돼서 이제 정의가 되니까 제의로 한번 켤레를 만든 다음에 다시 켤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켤레가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의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오메가의 정의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메가를 갖다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제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G를 갖다가 여기다가 CG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알파도 C배가 되고 C 알파가 되고 베타도 C 베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C 알파 C 베타 이런 식으로 정의해 되고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고 해서 J 알파 베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컨주게이트 리니어하구나. 여기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컨주게이트 리니어하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오메가 G W 요것도 이게 오메가 GW는 이제 스퀘어 시메트리 또는 안티 시메트릭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JG 오메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WG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스퀘어 시메트릭하니까요. 안티 시메트릭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갖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 J 오메가 G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갖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또 J를 갖다 두 번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J제곱 알파 베타 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죠. 즉 J제곱 G는 마이너스 G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J제곱까지 성질을 갖다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U가 이 N이 이제 EN에 속하는 EN by EN의 유니터리 행렬이 SPN이 되기 위한 조건. 즉 SPEN 유니트가 SPEN 에서 이제 SPEN이 아니라 SPENC라고 써야 되겠죠. SPENC에 속하는 군에 있는 그 원소도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즉 뭐가 되냐? U가 내적 보존의 이미 이제 만족하죠. 유니터리니까 W 보존도 해야 되잖아요. SPN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오메가 보존. 그래서 오메가 보존이니까요. 그러면 심플렉틱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메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제 만족하니까 요것만 만족하면 되겠죠.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JW는 오메가 UGUW 해서 계산을 쭉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JU는 UG다. 즉 U commute with J라고 썼는데요. J와 교환 가능하다 이런 식입니다. 교환해도 교환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가환 뭐 이렇게 아니고 가환 뭐 이런 말을 쓰고 그러는데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커뮤테이터, 커뮤테이션 뭐 이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U는 commute with J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보존 되죠. 오메가 보존 된다는 것은 결국 JU가 UJ다. 즉 U가 SPN에 속한다는 것은 UJ, JU다 이거죠. 즉 오메가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U가 오메가 보존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UJ는 JU다. U가 J랑 커미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수가 나왔죠. 이 사원수가 왜 지금 여기다 제가 했냐면요. 이 사원수에 J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사원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니까 넘버잖아요. 넘버인데 우리가 복소수랑 관련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복소수는 1차원, 여기가 실수가 1차원인데 허수 i를 도입을 해서 2차원 평면에 복소 평면을 나타낼 수가 있죠. 사원수는 1, i, j, k에서 총 4개
4개를 가지고 기조를 해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는 2차원인데 이건 4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원수의 대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H라고 써놨는데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소수는 실수랑 똑같이 교환 가능하잖아요.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복소수에서도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근데 사원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합법칙만 성립해요. 마치 이제 여기서 왜냐면 이 J가 이제 여기서 이제 J를 갖다 쓰는데요. J가 행렬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행렬과 관련 실제 뭐 행렬은 아닌데 행렬을 갖다 기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꼭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행렬에서 I, J, K 이거는 관련돼 있어요. 이거 I, J 곱하면 외적하면 K가 되잖아요. 곱하기 꼭 외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수 대에서. 그러니까 벡터랑 관련되어 있고 벡터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봐서 꼭 행렬 같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원수 대수의 특징이 이제 1, I, J, K, JK 이렇게 4개 놓는데 이것이 대수는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벡터 많이 할 때 우리가 기저 있잖아요. x축, y축, z축 할 때 또는 이제 뭐 외적, 외적 할 때 곱하기 할 때, 벡터 곱하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 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왜 특징은 i제곱, j제곱 마치 허수처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i처럼. 그래서 ijk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만 기억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물리에 얼마만큼 응용을 해서 물리의 법칙을 또는 물리의 법칙을 심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느냐, 이것이 항상 초점이 이것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을 먼저 쌓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H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사원수를 갖다 H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수를 씁니다. 이 개수는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로 쓰게 되면은 실수로 쓰게 되면은 A, V1, V2, V3니까 4차원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복소수에는 2차원으로 대치될 수 있으니까 복소수라면 2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소수로 따지면 2차원이에요. C 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H1바도 어떻게 하냐면 A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 갖다가 마치 허수부처럼 생각을 해서 벡터부라고 하더라고요. 벡터부. 허수부 우리가 복수 쓰면 허수부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다 붙입니다. 왜냐면 요거 갖다가 벡터처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V 벡터로 이렇게 A 더하기 V 벡터. 그래서 V 벡터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H도 W도 이렇게 해서 H2에 쓰면 H1은 A 더하기 V 벡터, H2는 B 더하기 W 벡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 H1과 H2를 곱하면 벡터 계산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사원수가 벡터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 벡터가 이 사원수의 사용을 대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요즘 다시 이런 회전 같은 개념의 사원수가 유리하다는 것이 또 알려져서 또 새롭게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복소평면과의 비교도 썼는데요. 비슷하고 이게 원래 대수라는 개념이 제가 뭐 쌍선형 곱셈을 갖춘 가군이다. 그래서 이게 가군이라는 게 이제 모듈이라는 뜻인데 이 우리가 벡터 공간이 이제 가군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앱스트랙트 엘지브라 추상 대수학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또 물리 이걸 좀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런 자질구레한까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면 물리를 공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거 지금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우스에서 H는 이제 1IJK를 기조로 해서 하는 최 R 위의 벡터 공간이다.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J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컨주게이트 리니어다 J. JIG는 그래서 컨주게이트니까요. I가 마이너스 I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IJ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JIG를 다시 쓰면 J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JI 마이너스 IJG G로 놓고 보면 그래서 JI는 마이너스 IJ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수 할 때 우리가 1IJK인데 J를 갖다가 우리가 아는 이 J 컨주게이트 리니어 J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K를 IJ로 바꿉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1에서 1을 곱하기 I 하면 1과 I랑 J랑 곱하면 IJ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IJ랑 또 J랑 IJ랑 곱하면은 J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JI는 마이너스 IJ니까 IJ는 마이너스 JI죠. IJ는 마이너스 JI요. 그래서 만약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대수로 1I J IJ인데 이거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1과 I를 곱하고 I랑 J랑 곱하면 J 곱하면 이제 IJ 나오고요. J랑 IJ랑 곱하면 제가 잘못 나온 게 J랑 IJ랑 곱하면 JIJ잖아요. 근데 JI가 마이너스 IJ잖아요. 마이너스 IJ J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나오죠. 그래서 J랑 IJ랑 곱하면 I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I랑 J랑 곱하면 IJ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원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념을 도입해서 사원수 IJK를 좀 더 1I 대문자 J IJ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USPN이 이제 여기 이거 아이소모피즘의 기호인데요. 아이소모피즘 동형이다 하는 거죠. 쿼터니오닉 유니터리 그룹이다. 그러니까 USPEN을 갖다 즉 SPN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복소수를 썼잖아요. 이제 복소수 대신에 사원수 H를 쓰자는 거죠. 사원수 H를 쓰게 되면 UN 아까 사원수는 이제 제가 봤지만은 실수가 4개로 되어 있으니까 복소수 2개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H 안에 복소수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N만 있어도 되겠죠. 사원수를 쓰게 되면. 그래서 절반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N만큼, 그래서 U, N, H 사원수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수로 해서 아이소모피즘 이게 곧바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소모피즘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형으로 그렇게 해서 UNH는 HU에서의 내적 보존이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터리 한 거니까요. 내적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보존을 다 포함할 거예요. 오메가 보존이 여기 사원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면서 내적 보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적이 보존이 되는 함수죠. USP니까 내적 오메가 보존인데 유니터리 그룹으로 이제 형성화 되니까 오메가 보존이 되는 것은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유니터리 그룹으로 드러나니까요. H 사원수 위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만족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 정도로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Q
내적 보존이라고 하면 HQ가 HN에 있는 원소라고 하면 HQ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하게 되면 이 표준적인 내적 정의가 되는 거죠. 사원소에 대해서. 사원소에 대한 표준적 내적 정의로 해서 우리가 하는 복소세서의 내적 정의랑 똑같은 정의대로 씁니다. 예. 내적 정의를 선수를 확장해서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UN이고 에서 UH 같다 이 말이죠. 복수 그러니까 사원소에 대한 내적 부분이 보존이 된다. 내적 값이. 따라서 SPA는 HUS의 엔바이엔 유니터리 행렬 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알아볼 건요. 유니터리 행렬이 SPN에 들어가게 될 포함될 원소이게 될 동치명제. 먼저 한번 이것과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어떤 명제 이 명제를 P라고 한다면 U가 SPN에 포함되면 P가 되고 또 P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동치 역도 성립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먼저 알아야 될 소정리 레마가 있습니다. V가 제2의 불변인 컴플렉스 서브 스페이스의 CN of CN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CEN의 컴플렉스 EN의 서브 스페이스 벡터 부분 공간이라고 되는 서브 스페이스에서 표준 복수 내적에 대해서 오소고널트 V다. 우리가 이제 V를 갖다 했는데요. 어떤 V라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CEN의 EN상에서 CEN이니까 V랑 V 이런 거기 오소고널한 여기다 쓰기도 하고 밑에다 이걸 오메가 여기다 붙여서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개로 이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J에 대해서 V에 있는 원소들은 J를 갖다가 작용시키면 또 역시 V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V에 여기 있는 것도 J에 대해서 불변이라는 거죠. 그 정의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를 갖다 이해하게 되면 증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모든 W가 V에 있고 V는 V에 속한다고에 대해서 J 이거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오메가가 그래서 이게 지금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는 그 스퀘어 시메트릭이잖아요. 안티시메트릭.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고 이제 이 속한 이게 되고 이게 불변이 이게 되면은 JW가 이제 만약에 V가 JV가 J에 대해서 V가 여기 이제 조건이 먼저 이게 성립이 되겠죠. V 안에서 J가 불변이라는 거죠. JV가 JV로 불변이 되니까 이게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이게 여기 0이라는 거죠. V에 대해서 항상 0이 되려면 모든 것에서 항상 0이 되려면 JW가 역시 V 수직인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W는 처음에도 V 수직 공간에 있었는데 역시 JW에도 V 수직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JW도 불변이 된다.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 명제가 동치다라는 거죠. 명제가 동치다. 그 명제가 뭐냐? 요거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기저의 기저 U1, U2, UN, V1, V2, VN이 존재한다. 그때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기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그러니까 U가 SPN의 원소이면 이런 기저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기저가 존재하게 되면 U는 SPN의 원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 가지를 갖다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JUJ 하면 VJ가 되고요. 실수 이거에 대해서 n에 대해서 UJ 하면 EI 세타 J UJ가 되고 UVJ 하면 E 마이너스 세타 J VJ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 번째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UJ가 U의 아이겐 벡터 EI 세타 J가 아이겐 밸류가 된다는 거고요. 예. 예. VJ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U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값이라는 겁니다. 기저가 그렇게 되고 예. JUJ랑 UJ와 VJ 관계가 이제 JUJ는 VJ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하면 이 기저들은 또 오메가에 대해서 이런 성질 같은 U끼리는 무조건 또는 V끼리는 무조건 0이 되고요. U랑 V랑 있을 때는 J랑 K가 같을 때만 1 다르면 무조건 0이 되는 델타 크로네카 델타 함수가 된다는 거죠. 델타 JK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하니까요. 이거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U에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U의 크기가 1인 고유 벡터를 U1으로 하고요. 그래서 V는 JU1으로 이렇게 놓으면 U1은 EIJS 이렇게 되거든요. 고유 벡터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왜냐면 그 유니터리 함수의 아이겐 밸류 값은 절대값이 1이죠. 그래서 여기 EI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V1은 UJ U1이 되겠죠. 또 V1을 제 U1으로 놓으니까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하면 UJ는 JU 왜냐면 SPN에 속하니까요. 전제 조건이 U가 SPN에 속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아까 했을 때 if UJ는 JU 커뮤니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써서 여기다가 이제 커뮤니터한 조건 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U1, J1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할 때 U를 만들고 V1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U1 하나 해놓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성질이 이렇게 되면은 V1은 이렇게 되죠. 저절로 이 성질에 의해서 UJ는 JU라는 성질에 의해서요. 그래서 나오게 해서 스팬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U1과 V1에서 여기서 스팬되는 벡터 공간은 J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JU 하면은 그래서 JU 하면 V로 가니까요. JU1 하면 V1으로 가니까 U1과 V1에 의해서 스팬되는 벡터 공간 V는 인베리언트 하게 되죠. J에 대해서. 그래서 V1에 대해서도 역시 위의 과정을 또 이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고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베리언트 공간이다. 이것을 왜 제가 인베리언트하다고 했냐면 이런 성질들이 나중에 또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이제 처음에 하나 V를 만들었으니까는 또 하나 이제 거기 수직인 오소건달한 공간에 의해서 또 위 과정 반복해서 쭉쭉쭉 해놓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메가 값 여기 알파 UJ VJ를 V라고 해서요. 하면 UK는 V에다가 오소고나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UK를 하나 정해놓습니다. UK는 당연히 여기는 UJ랑 다르겠죠. 했을 때 맨 처음에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JV는 이제 V에 속하죠. 이 V에 속하는 거면은 JV 아까 제가 인베리언트하다 그랬잖아요. JV 역시 V에 속하니까 오메가는 0이 되죠. 왜냐하면 JV1 오메가는 요거 되는데 역시 UK랑 수직인 데 있잖아요. 인베리언트 하니까 그래서 0이 되고 그래서 오메가 0이 됩니다. 이걸 A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한번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오메가 UJ 그래서 V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 UJ 하나 집어넣으면 UJ, UK는 0이 되죠. J가 K가 다르게 되면 0이 됩니다. 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면 같은 UJ, UK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또 오메가 UJ, UK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오메가가 아까 스큐시메트릭 하다고 했죠. 안티시메트릭 하니까 마이너스 이거 되죠. 그러면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 오메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JK는 J 같든 다르든 무조건 0이 됩니다.
V도 마찬가지겠죠. U랑 V랑은 뭐 다를 게 없어요. 서로, 예, 상호적으로, 예, 베이시스에서, 예, 구별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왜냐면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약간 좀 완전 대칭은 아니죠. 왜냐면은, 어, JU1 하면, 왜 되지만, 여기서 보면 J를 곱해주면, JV1은 마이너스 U1이 되니까요. 대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되고, 예, 근데 역시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뭐 이런 관계가 완벽하게 대칭은 U랑 V가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지만은, 예, 여기 쭉 과정을 쭉 보면은, 예, V도 마찬가지로 해서, 예, 0이 될 거라는 것은,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JVK 해도 역시 0이 나오죠. 같은 경우로. 그 다음에, A에서 오메가 VJ6K는 0이 된다는 거. 예. 제가 그래서 A라고 한 것은요. 그래서가 이제, 오메가, V에다가, VJ를 집어넣는 거죠. UJ를 집어넣는데, 이번엔 VJ를 집어넣어서 하면, 이것도 역시 0이 되죠. 그래서 J는 K를 닫을 때, 이렇게 되고요. 예, 같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J랑 K를. UJ, VJ를 보게 되는 거죠. 오메가.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예, J, UJ, VJ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1이 되오죠. 그래서 같으면 1이 되고, 다르면 0이 되고. 그래서 오메가의 UJ, VJ는 델타 JK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역으로 한번 컨버스리 한번 역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메가 UJ, UVJ는 뭐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거 갖다가 이제 시그마를 넣어서 이제 UJ, VJ로 나눠갖고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복잡하게 써봤습니다. 예, 써서 여기 쭉 한번, 예, 계산을 갖다 이렇게 쭉 해서 해보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의 성질도 조금 이용하고 해서, 계속, 식을 갖다 바꿔나가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오메가가 보존되니까 U는 SPN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냥, UJ, VJ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좀 나이브하게 써서 쓴 다음에, 예, 그냥, 예, EIJ를 써서 VJ, 요거는, 만들었던 J 같은 거 좀 빼버리고, 네.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JV 써서 한 것들이. 예, 해서 이 EI 세타 요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써서, 예, 계산해서 오메가 UJ, VJ를 갖다 나이브하게 계산하면 오히려 더 빨리 계산되면서, 예, 원체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UNSP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으로 이제, 심플렉티콘, 에 대한, 컴팩트 심플렉티콘까지 해갖고 한번 쭉 성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예, 군 중에서 심플렉티콘이 좀 제일 재미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보면, 심플렉티콘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물리의 자연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물리를 이해하고 수식을 이해하고, 하는 거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얼마만큼 도움을 줄지 좀, 기대하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학에 매몰되지 말고, 예, 물리를 위한 보조도구로서의 수학을 갖다가 익혀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에도 또 한번 좋은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